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명짜리 질문은 안 풀 거고요. 두 명짜리도 안 풀 거예요. 해설제는 다 있으시니까 푸시거나 끝나고 주교생한테 여쭤보시고 저는 5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52번, 14페이지 52번. 잠깐만요. 네, 52번. 간단하게 풀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풀고 짐도 나가고 그다음에 문제 더 많이 푸는 거는 이제 논술 시간에 하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론 설명을 주로 좀 할 예정이고요. 그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은 비역건이 AN이 무한되고 BN이 무한되면 얘분의 N이 1이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역건 틀렸죠. 그러니까 비역건 예를 들어 AN이 뭐 N 플러스 1, BN이 2N 플러스 1이면 그 아이를 나누면 2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 안 되고요. 니은번 할게요. 근데 이렇게 발리에 드는 거 계속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내신 보는 친구들은 발리 들어보는 거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니은번 할게요. AN이 BN보다 작은데 A는 무한되면 BN도 무한되냐라고 했네요. 이거는 뭐 당연지사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AN은 BN보다 작은데 리미트 AN이 무한대예요? 아니 그럼 BN은 더 크는데 무한대가 되냐죠.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맞는 얘기죠. 디귿번 AN이 0인데 리미트 AN이 0인데 얘네가 자 리미트 AN이 0인데 만약에 리미트 AN분의 BN이 수렴한다면 수렴한다면 자 분모가 0인데 자 수렴하려면 분자도 0이어야 되니까 리미트 자 BN도 0이 돼야 되겠죠? 밑에 무한대는 생략할게요. 다 무한대니까 무조건 이 단원의 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제 BN도 0인데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빼기 BN이 0이냐?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 왜죠? 왜 0이어야 되는 거죠? 저번에 보시면 묶어보라고요? 묶어보라 하니까 묶어볼게요. 자, 리미트 이거는 연우가 이렇게 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자, AN을 묶었더니 1-AN분의 BN이 되겠군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자, 이 친구는 0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알파로 가고 있네요. 그쵸? 봐봐요. 얘 수렴해요. 수렴합니다. 이 덩어리. 이 덩어리도 수렴합니다. 봐봐요. 다시 한번 리미트 AN 0으로 수렴해요. 수렴. 그리고 1-AN분의 BN도 수렴합니다. 그쵸? 수렴을 하죠? 1-알파로 얘 수렴하잖아요. 이거 수렴하잖아요. 수렴. 그쵸? 그러니까 0 곱하기 이거 수렴하는 애들끼리 곱했으니까 0 나오겠네요. 그쵸? 0이 나오네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디귿번 되면 질문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묶는 거 좋은 스킬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발레 같은 거 들어서 풀 수 있지만, 그러니까 AN을 유추하고 BN을 유추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 방법 제일 괜찮은 것 같네요. 그쵸? 묶어보는 거. 네. 자, 마지막인데 샌드위치 정리인 것 같은데 AN하고 CN하고 BN이 있는데 만약에 BN 빼기 AN이 0이면 CN은 수렴하냐?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레를 들면은 제가 볼게요. 제가 AN을 발레를 예로 들게요. N 더하기 N분의 1. 자, BN은 N 더하기 N분의 3. CN은 N 더하기 N분의 2라고 두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은 누가 봐도 BN이 가장 크고 CN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A이 제일 작죠. 그쵸? 제가 무한대와 0으로 가는 거 조합으로 발레 만드는 거 좋다고 했어요. 그쵸?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일단 이 순서는 맞는데 BN 빼기 AN이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설정한 대로 bn에서 an 빼보니까 n분의 2네요. bn 빼기 an은 n 없어지고 n분의 2네요. n분의 2 리미트 n 무한대로 가면은 0 맞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설정한 대로 잘 되었네요. 그런데 cn 어때요? 리미트 cn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네요. 그러면 0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정답은 디귿번 1번 틀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cn은 수렴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한대로 보내보면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n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발레를 들 때 진동으로 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무한대와 0으로 가는 조합을 같이 들거나 둘 다 해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문제는 AN, BN, CN을 이렇게 둬본 다음에 두 개를 뺄 때는 0이 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CN이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닌 걸로 만들어봤네요. 그렇죠? 발레를 들어보면 틀렸죠? 넘어가겠습니다. 54번 해볼게요. 4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기억니은, 디귿니은 문제는 내신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는 거는 조금 슬픈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조건 내신에 틀려야 된다면 엄청 어렵고 복잡한 문제 정도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기억 한번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0이면 네. 리미트 an도 0이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냥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좋죠. 잘 보세요. 예를 들어 an이 뭐 어떻게 정했다고 할까? an이 그래프 어떻게 정했다고 하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근데 0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봐봐요. 얘는 수열이니까 사실 점으로 찍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점으로 자연수마다 점으로만 찍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냥 개형을 이걸로 할게요. 어쨌든 0으로 간다 칩시다. 절대값 an이에요. 이게 절대값 an 그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원래 an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원래 A에는 그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 0으로 가까워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번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고방식이 머릿속으로도 바로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뭐 그래프로 할지, 발레를 들지, 묶을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서 경험으로 이제 익히시면 되겠죠?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잘하시면 되겠고 원래대로. 자, 니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적분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프린트를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뭐 언제든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자, 니은만 하겠습니다. an이 양수고요. 그 다음에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은 5분의 2입니다. 네, 이럴 때 리미트 an이 0으로 가냐고 물어봤거든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수학 원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수학 원을 떠올려 보면은 얘는 마치 등비수열의 공비 같은 느낌이에요. 공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차례와 다음 차례의 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차례와 다음 차례의 비가 5분의 2보다 작다입니다. 그리고 항상 양수래요. 그러니까 항상 양수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5분의 2보다 작다인데 만약에 지금 차례와 다음 차례의 비가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1인데 다음 차례 마3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차례는 뭐 9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7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은 얘는 발산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어쨌든 모든 an 양수야를 정해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쵸? 이 b가 둘 사이의 b가 0보다 커야죠. 다 양수인데. 그쵸? 이런 상태라면 얘네들의 b가 항상 5분의 2보다 작다면 공비가 5분의 2보다 작은 거니까 수렴하겠죠. 점점 작아지겠죠. 그쵸?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점점 이게 가까워지겠죠.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b다 b 네, 라는 거 좀 느껴보시면 되겠네요. 디귿번입니다. 역시 모든 an이 양수라고 나와있고 an 플러스 1번째가
3루트 a의 n이라고 합니다.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1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약간 이렇게 써보면은 이거죠. a의 n 플러스 1은 원래 i를 3분의 1 제곱해라. 이거거든요. 3분의 1 제곱해라. 얘는 어떻게 풀어보면 될까요? 어떻게 풀어볼까?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풀면 답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오면 되지?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요. 일반화? 네. 진짜? 어떻게 왜? 그 네. A의 1에서 3분의 1 제곱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구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a의 n을 a1이라는 상수에 3n분의 1로 해봐. 네. 잠깐만. 그럼 a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3n-1의 1로 해라. 이건 모르지만 오케이. 이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맞는 거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양수잖아요, 양수. 제가 좀 약간 색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원래는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약간 그 논리로만 문제를 풀어볼게요. 논리로만. 보세요. 일단 원래 하고 싶었던 걸 먼저 할게요. 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스타트하는 숫자가 뭐 약간 뭐랄까 27 이 정도로 1보다 큰 숫자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차례는 지금 차례의 3분의 1제곱이 돼야 되니까 3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차례는 3의 3분의 1제곱이겠죠. 점점 작아지겠죠. 대신에 음수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양수고 스타트 양수로 했으니까 점점 작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 어떤 숫자에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AN이 수렴할 거라는 가정을 먼저 해보고 싶은 거예요. AN이 수렴하겠죠. 반대로 해볼게요. 1보다 작은 숫자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갈라줘야 되는데 첫째 항이 1보다 클 때는 점점 작아지는 거고 첫째 항이 1보다 작으면 점점 커집니다. 커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을 넘진 않겠죠. 어딘가에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푸는 거죠. 얘가 수렴하니까 양변을 수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양변의 리미트 1을 씌워보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수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an 플러스 1과 an은요? 얘네는 이제 알파가 알파의 3분의 1제곱 같다 라고 문제를 쓸 수 있겠죠. 양변의 리미트를 봐봐. an이 수렴한다고 치면 어차피 얘의 수렴값이나 똑같이 알파일 거 아니야? 그치?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대충 맞는 거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를 만족하는 알파를 구해보자. 알파의 0은 안 되니까 0보다 크다며 모든 항이. 그쵸? 일단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방식.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일단 수렴할 것 같으니까 수렴한다고 하고 수렴값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아까 연우가 말한 일반항을 구하는 거죠. 이게 좀 더 수학적이긴 해요. 알았죠? 자, 이건 뭐예요? A의 n번째는 첫째 항을 3분의 1제곱씩 쭉쭉쭉 해나가는 거니까 3의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이거 맞나? 맞는 것 같겠고 이거 맞아? 아니야? 제곱되는 거. 이거야? 네. 이거예요.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요. 야, 근데 어떻게 3의 n-1분의 1로 해도 답은 나오긴 하는데,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왜요? A의 1은 A의 1, A의 2는 A의 1의 3분의 1제곱, A의 3는 A의 1의 9분의 1제곱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이걸 통해서 일반항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항을 써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일반항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리미트를 취해주면 되겠죠? 얘가 궁금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취해보면 자 3분의 1을 무한제곱하면 0입니다. 네, 1이겠네요. 그렇죠? a1이 얼마든 간에 a1의 0제곱은 1이 나오니까 정답이 끝났죠. 그렇죠? 요렇게 니은번, 디귿번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자, 리을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 수렴한다면 누군가의 제곱으로 수렴한다면 자, 리미트 an은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 틀렸죠, 리을번? 자, 리을번은 이번엔 두 번째 발레인 진동을 예를 들게요. 자, 예를 들어 an이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로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아이라고 칩시다. 왔다 갔다 하는 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an의 제곱항들은 다 4가 나오겠죠. 4로 수렴하겠네요. 그러면 an의 제곱은 4로 수렴하네요. 그런데 an은 수렴하지 않네요. an은 수렴하지 않네요. 마지막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발레를 들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기억니은 디글리엘 문제를 풀 때는 발레를 들어야 될 때가 있을 거야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킬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식을 통해서 스킬과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좀 빡치는 거는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글리엘 4개를 주잖아. 문제 4개를 푸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틀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야 돼. 근데 또 이게 어려운 점이 1등급 받으려면 얘는 또 무조건 맞아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 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뭐 나중에 막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이걸 이제 합답형이라고 하잖아. 기억니은 디글리엘 답을 합쳐서 낸다 해서 합답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네. 합답형 문제라고. 합답형 문제만 따로 그냥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거든. 그것만 모아서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어. 나중이죠. 이제 그 내신 대비할 때 필요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59번 할게요. 59번. 자, 그래서 n에 대하여 다음 식에서 3의 x의 n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4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겠고요. 나머지는 an.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자, 3의 x n 플러스 2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이번에는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 프라임. 나머지를 bn이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손이 아프다. 의미가 없는데. 바로 그냥 구할게요. an, bn. 자, AN 어떻게 나와요? 4 대입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AN은 3 곱하기 4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얼마예요? 14? 네, 이거고요. AN. 그 다음에 BN은요? BN은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AN 빼기 BN을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나와 있죠? 4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왜 틀린 거야? 왜 틀린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 일단 4의 n제곱이 최고차니까 나눌 건데 4의 n제곱이니까 앞에 4 하나 빼고 16이니까 16 빼면 48 앞으로 빼고 자, 그 다음에 4의 n제곱으로 쓱쓱쓱쓱쓱 나누면 나머지 다 빵에다가 10이네요. 59번이 왜 3명이나 틀려야 되는 거야? 59번 에바야. 진짜로. 이거 틀린 친구들 반성해야 돼. 넘어갈게요. 85번 하겠습니다. 까지 하고 오늘 진도에 나갈게요. 아니 나 진짜 야 얘들아 너네 앞에 그럼 도형 문제 다 잘 맞았다는 거지. 이거 진짜 야 59번을 틀렸는데 여기 뒤에 있는 도형 문제들 다 맞았다가 나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걸 59번을 틀린 이 3명의 친구들은 뒤에 도형 문제는 틀려야 맞는 거 아니야? 수준이 그러면 이게? 야 이거 답이 12가 아니야? 아니 맞다고? 아 몰라. 요즘 그 애들 숙제 검사를 좀 그 제대로 했는지 봐보세요. 눈으로. 야 근데 너는 설마 고3인데 답
각지 보고 베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 없는 걸로 알게. 진짜. 아, 그거는 혼내고 싶은 마음은 진짜 안 들고. 못 쪼겠어. 대학 못 갈 텐데 그러면. 그 말을 잊지 못하겠어. 어쨌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에바야 85번 할게. 이 키를 순서대로 눌러서 구할 수 있대. 루트 5는. 근데 5를 먼저 누르고 루트 키를 누른대. 신기하다. 원래 루트를 먼저 누르고 5를 눌러야 되는데 계산기를 루트 5의 값을 구한 후 더하기를 누르고 5를 누르고 그 다음에 넣는 다음에 또 루트를 씌우고 이걸 한대. 그리고 또 더하기를 누르고 5를 누르고 또 루트를 누르나. 이 얘기 맞는 건가? 는 루트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가까워지냐고? 야, 모르겠다.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이런 문제는 원래 수 원 때 했었던 문제잖아. 야, 현재 값이 있어. 현재 값이 뭐가 있대? 뭐가 있는데 여기다가 5를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이거? 는이 뭔데 이거? 잠깐만. 루트 5의 값을 구한 후 더하기 하고 5를 써. 그리고 는 루트. 는이 뭐야? 증오 왜 들어가? 나온 값을 루트 씌운다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봐봐. 현재 값에 어쨌든 5를 더하고 이 값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다음 번째 값이구나 라는 뜻이잖아. 맞는 거지? 이 뜻이 맞는 거지? 네. 맞대? 야 아니 얘들아 수 원대 해봤잖아. 수 원대 막 설탕물 같은 거 해보면서 현재 설탕물이 뭐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둘이 섞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다음 것이 돼 라는 문제가 있으면 현재 걸 AN으로 놓고 그 AN을 어떻게 조지면 AN 플러스 1 다음 번째가 돼 라는 걸 해봤잖아. 아니 문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썼잖아. 현재 거에 5를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다 함께 돼. 끝이야 끝. 단지 이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럼 저 이거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봐봐. 한없이 가까워진대. 수렴을 한대. 문제가 말을 해주네? 수렴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풀래. 어차피 양변의 리미트를 씌우면 an 플러스 1이나 an이나 모두 알파로 수렴할 거니까 결국 루트 알파 플러스 5가 알파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알파 값 구하면 되겠죠? 제곱하고 구하세요. 근해 공식이잖아요. 제가 안 할게요. 얼마야 연수? 암산하지 말고 빨리 풀어. 빨리 풀어봐. 은수가 정답을 낼게요.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뭐야 답이 왜 없어 또. 뭔 소리야. 근해 공식 빨리 해봐. 아니 버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은지야 근데 숙제는 왜 안 해왔어? 버스 기사가 들어와서 늦었다 오케이야. 숙제는 뭐가 돌아가서 못한 거야? 답이 뭐야 몇 번이야? 2번이랍니다. 네. 참고로 이거 근해 공식 하면은 근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둘 중에 양근이 정답이겠죠. 이 문제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스타트를 루트 5로 했고 그러니까 루트 5에다 5 더하고 루트 씌우는데 양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양근이 정답이 될 겁니다. 더하진 않을게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오늘은 급수 쪽을 좀 해볼 거고요. 급수 쪽도 약간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급수 쪽이 끝나면은 이제 지수로 함수 미분 쪽 들어가게 되겠죠. 오늘까지는 약간 쉬엄쉬엄 가는 느낌이네요 그쵸? 지난번에 N파 들어보셔서 알지만 이제 지수로 함수부터는 내용이 좀 많아지거든요. 이론이 많아져요 이론이. 근데 여기는 무조건은 이론도 하고 문제도 많이 풀고 네. 또 문제 계산도 잘해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렇죠? 자 오늘 급수 들어갔습니다. 네. 급수의 뜻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단 수열의 합은 합인데 수열을 무한히 합한 것
이게 급수예요. 그러니까 수를 계속 더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수급한다 할 때 뭐 그런 급자가 그런 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를 더해주는 거 끝까지. 정확히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겠죠. 무한계를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시그마가 아니라 그냥 합이면은 그냥 시그마인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무한계 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한계 더할 겁니다. 급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급수 나오면 무한계 더하는구나, 무한 번째까지 더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급수 단어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급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급수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급수가 있죠. 등비급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능 보시는 친구들은 이제 이 친구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신 보는 친구들은 둘 다 중요하게 되겠어요. 수능 보시는 친구들은 이 친구가 도형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내신 보는 친구들은 다 나와요. 이 도형도 아시겠죠? 안 그래도 내신 기출 보니까 급수 문제가 도형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급수 문제, 도형 문제를 학교생들이 못 만드니까 다 모의고사 기출 갖다 때려박아 놨거든요. 숫자 바꿔가지고.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기출만 좀 풀어봐도 등비급수는 거의 끝났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급수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 가지 급수는 일단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가 없어지는 수열입니다. 네, 가운데가 없어지는 수열이에요. 이거를 수1 때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까지 자 n-1분의 1을 플러스 1분의 1을 해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친구 부분분수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어지는 수열은 부분수도 있고 로그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루트도 있고 예를 먼저 해보면 해볼까요?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번째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 건 다 아시죠? 부분분수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써보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가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을 할 건데 어쨌든 가운데가 다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남는 게 1하고 얘밖에 없죠. 자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이겠죠? 정답 1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거 조금만 더 제대로 할게요. 이거 무한번째라고 하는 거를 원래 정석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더할 거예요 라고 하면 수1이에요. 수1 때 배우는 시그마 1부터 n번째까지. 근데 여기 앞에 이걸 붙여주면 이제 급수입니다. 아시겠어요? n번째까지 더할 건데 그 n번째가 무한번째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원래는 이런 표현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제대로 쓰면 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랑 똑같은데 이제 좀 간추려서 쓰고 싶으니까 제가 미리 써놓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쓴 거죠. 자 어쨌든 가운데가 없어지는 수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을 가지고 급수를 하는 거예요. 등비수열을 무한계를 더하는 거죠. 무한대까지 뭐 2 곱하기 3의 n-1의 뭐 제곱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하겠죠. 그러겠죠. 2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54 더하기 쭉 할 건데 발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발산하는 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급수 단원도 결국 뭐가 중요하겠어요?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수렴할 건지 찾아봐야 되고 그 수렴한다면 수렴값을 구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수렴하는지 언제 발산하는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알아주세요. 이 중요한 개념은 좀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거의 대부분은 개념이 쉽네 라고 느낄 거예요. 이제 멍청이와 똑똑한 사람이 이제 갈라지는데 멍청이는 쉽네 하고 그냥 넘어가죠. 나 뭐 이해함 이러고
네. 그래서 막 웃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멍청이들이 많아요. 그래놓고 틀려놓고 이제 이거 문제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똑똑한 애들은 어차피 핵심 개념이 뭔 줄 아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급수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괜히 그냥 그 개념 한번 집어넣어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어 봤는데 적용해 봤는데 풀리네? 되니까 똑똑한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원도 어쨌든 간에 킬러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그 킬러 문제는 주로 이제 지금 말해줄 개념에서 나올 거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수열을 무한대로 더합니다. 무한번째까지 더할게요. 얘는 안 봐도 발산이죠. 안 봐도 발산이죠. 그러면은 어떤 수열이 무한번째까지 더했는데 그렇게 더했는데도 수렴하려면 방법이 이거예요. 해서 잘 들어보세요. 결국 무한번째는 계속 0이어야 돼요. 무한번째는 계속 무한번째는 0이어야 돼요. 0으로 수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들을 누적해서 무한계를 더할 건데 딱 무한번째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애를 누적해서 더할 건데 무한번째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결국 합했을 때 수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 1로 수렴하는 애 뭐가 있을까? 1로 수렴하는데 몰라. 하여튼 어떤 애가 20부터 시작해서 더하기를 하는데 무한번째가 되니까 계속 1이래. 1로 수렴하고 있대. 야, 그럼 이 1도 무한계 더할 거야? 계속 발산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급수가 수렴하려면 수렴할 때가 중요하다 했지. 급수가 수렴하려면 무한번째가 0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무한번째가 그럼 0이면 그러니까 봐봐. 어떤 수열에 내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네. 그래서 답이 나왔죠. 어떤 수열에 무한번째가 0이면 그럼 내가 이 수열을 무한계를 더하면 1번째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무한번째까지 더하면 얘는 그럼 무조건 수렴할까? 내가 말한 대로 이 친구 A1 더하기 A2 더하기 하다가 얘네들은 상수니까 수렴하고 있지. 마지막에 0을 계속 더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은 수렴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무한번째가 0일 때 급수는 그러면 무조건 수렴할 거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발리를 보여드릴게요. 발리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 개념이 뭐냐? 문제에서 야 급수가 수렴한대. 이거이면 이미 수렴인데 수렴이 확정이야. 확정이면 얘는 0이 맞냐고? 맞아요. 이건 참이에요. 참. 이미 급수가 수렴하는 게 확실하면 이 친구의 무한번째는 무조건 0이 맞습니다. 극한값이. 근데 잘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무한번째가 0이면 an의 무한번째가 0이면 그러면은 급수도 수렴하겠다. 맨 마지막에 0만 더하고 있을 거니까 아까가 맞느냐? 이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는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고교 과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았죠?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걸 설명하고 그냥 외워야 될 것도 설명드릴게요. 잠깐 지워볼까요, 이제? 볼게요. 자, 먼저 고등교육 과정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AN을 누구로 줄 거냐면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로 한번 더 볼게요. 네. AN이 만약에 이런 친구라면 자, 이 친구 야 n 무한대로 보내봐. 그래서 이거 얼마나? 0이 나와. 왜 망설여? 아무리 봐도 버스가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네. 버스기사님들 대부분 그래도 운동이면 10년 이상 될 텐데. 네. 아니 그냥 그거 아니야? 그냥 네가 버스 안에서 꿈을 꿨는데 버스 기사님이 화를 낸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0이죠. 야, 얘 무한대로 보내봐. 무한대 분의 1이잖아. 0이야 0. 그럼 봐봐. 밑에 거 만족했잖아. 만족했잖아. 시그마 해볼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번째까지 an 구해볼게. 이거 이대로 더하기가 힘드니까 유리화를 하자. 이렇게 유리화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거 더해보자. 1 넣으면 루트 2 빼기 1 더하기. 자,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가서 맨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나온다 치자. 야, 그러면은 루트 2 없어져. 루트 3 없어져. 다 없어지면 남는 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남았네. 남는 거. 자, n이 무한대로 가보자. 발산하네. n이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네. 그죠? 자, 보세요. an은 분명히 그냥 an의 무한번째는 분명히 0이 뭐야? 왜 줬어? 그냥 an의 무한번째는 분명히 0인데 합은 수렴하지 않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될 것도 있어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명하기 조금 빡세니까. 물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an이 n분의 1인 것도 네, 합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얘도 이거 수렴하지 않습니다. 수렴하지 않아요. 발산해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하는 거 발산합니다. 이 친구의 무한번째는 분명히 0이 맞거든요. 이 친구의 무한번째는 0이 맞지만 급수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급수는 수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님들한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단원을 그냥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쌤, 어쨌든 진짜로 0이 되는 것도 봐봐. 제가 만약에 누구로 아까 말한 거 보자. 지워볼게. 예시는 다 썼지? 첫 번째 관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an을 내가 아까 2분의 1에 n-1 줬잖아.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를 할 거잖아. 솔직히 맨 뒤에 무한번째 갔을 때 진짜 0 더하는 건 아니고 0보다 좀 크잖아.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이게 맞잖아. 그치? 아니 쌤, 어쨌든 무언가를 무한개를 더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발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서 결국 쌓이다 보면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여러분들 재산도 이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학을 잘 가세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보면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아끼고 모아도 부자가 되기는 글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네, 티끌을 모으지 마시고 처음부터 태상처럼 모으세요. 알았죠? 네, 그러시면 되지 않겠어요?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니 쌤, 어쨌든 0보다 좀 큰 애들을 무한개 더하면 결국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커지지 않겠냐. 안 커집니다. 이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겠죠? 네, 뭐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를 해봤을 때 수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너 눈으로 보는 게 편하잖아, 그렇지? 너네 기억이 나니? 네? 이 그림이 기억이 나니? 아, 기하적으로 하는 거요? 네, 이게 눈으로 보면 편하잖아. 잘 봐봐. 자, 이 넓이가 1이에요. 표면의 길이가 1입니다. 1 더하기. 이번엔 2분의 1을 더해볼게요. 2분의 1은 요만큼이겠네요. 이 친구의 이 넓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더해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1. 이번엔 4분의 1 더해볼게요. 위에 거의 절반 4분의 1 더했어요. 자, 이거의 절반 8분의 1 더할게요. 이거의 절반 16분의 1 더할게요. 절반 32분의 1 더할게요. 64분의 1 더할게요. 뭐 128분의 1 더할게요. 아무리 더해도 전체 넓이가 2를 넘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 없다고.
슬픈데 어쨌든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양수여도 어쨌든 걔네를 쭉 더했을 때 무한대로 결국 쌓이는 게 아니라 수렴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실제로 1 더하기 이 친구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거 2로 수렴합니다. 실제로 2로 수렴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티끌모아 태산 이게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 지수로그 미분법 할 때. 그때도 한번 살짝 공유해보게 될 거고. 어쨌든 그렇다면 이게 무한대의 세계에서 무한대라는 건 어떤 그 현상이고 현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떤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둬야 될 것들이 몇 개 더 생깁니다. 뒤에 가면.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래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는 0이 맞아요. 무조건 0이 맞습니다. 근데 리미트가 0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끝번째가 0이라고 해서 다 더했을 때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그 관리를 2개 보여드렸고 이 친구는 어쨌든 그럼 또 반대 입장으로 티끌 모으면은 무조건 발산 아니냐? 아닙니다. 수렴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죠. 이게 방금 전에 쓴 요거 있죠? 한 번만 더 쓸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얘가 수렴한다고 하면 이런 멘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문제를 딱 읽으면서 이게 수렴한데 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이 친구 0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써놓으시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킬러 문제에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이 멘트가 나오면 여러분들 스스로 얘를 이용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에서 진짜 좋아해요. EBS에서. 엄청 좋아해요. 엄청. 맨날 나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수특이 이제 주교지잖아요. 그쵸? 네. 내신 친구들.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할 거는 이제 등비급수 그거 해야 되겠다. 공식 외워볼게요. 공식. 일반 급수는 공식 외울 게 없고요. 등비급수만 공식을 외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봅시다. AN이 이제 A1의 R의 N-1제곱입니다. 이거입니다. 자, 이 친구가 일단은 이 친구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가 이게 수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최소 이게 0은 돼야 되겠죠. 최소 이게 0이 돼도 수렴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이 수렴할까 말까잖아요. 어쨌든 근데 최소 0은 돼야 돼요. 자, 이 아이가 0이 되려면 리미트 값이 0이 되려면 A1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아이가 리미트가 0이 되려면 R이 1부터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공비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되겠죠? 얘는 등호가 없죠? 잘 들어보세요. 자, 봐봐. 이 친구의 극한값이 그냥 수렴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등호 들어가거든요. 공비 1이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급수가 합이 수렴하고 싶어. 합이 수렴하려면 극한값은 무조건 0이어야 돼. 0이려면 R은 1이면 안 되겠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 이 차이는 좀 기억하셔도 내신 친구들. 기억하시고 이제 공식 가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리미트 이제 가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게 a1의 r의 n-1제곱인데 자, 이거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면 더 눈에 보기 편하거든요.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수학 원에서 배운 공식 r-1분의 a1의 r의 n-1 이게 바로 공식인 건 다 기억하시죠? 그쵸? 이 공식이 나왔죠? 이거의 리미트 n을 0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까지만 계산해서 쓰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가는 거 붙여놨거든요. 자, 계산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얘가 이미 수렴한다고 제가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r이 이범이라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라고 그래서 r이 이범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가 0이죠. 그렇죠. 아래 범위가 이거일 거니까 얘는 0이죠. 나머지는 0이 아니고 1-r분의 a라고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등비수열의 등비급수의 공식은 등비수열을 무한대로 합하는 거에 대한 공식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얘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알았죠? 이것만 외우는 것도 좋긴 한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등비수열이 일단은 급수가 수렴하고 싶어. 그러면 무한분자가 0이어야 돼. 그러면 공비가 얘랑 얘 사이여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한 이제 겟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걸 한번 써봤어. 써봤는데 잠깐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0이겠다. 아래 범위 적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0이면 마이너스 a1에 r-1이니까 예쁘게 쓰면 이렇게 써보자.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등비급수는 이렇게 공식이 정해지게 되고 마지막 멘트 중요한데 그니까 뭐만 구하면 돼? 첫째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끝나. 잘 봐봐. 첫째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끝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뒤에 잠깐 그림을 보자. 이런 문제가 이제 71번처럼 나오는 거야. 71번. 이해했어요? 이 정도면 쉬운 문제야. 야, 잘 들어봐. 한때 이 등비급수 첫째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되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이 등비급수 문제 수능에서 한때 항상 4점짜리로 어렵게 나왔어. 그럼 뭐가 어렵다는 거야? 첫째 항이랑 공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도형으로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71번은 겁나 쉬울 것 같아.